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수도권 관문, 서울의 관문이죠. 그 지역의 핵심 아파트들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듯이 광명역세권은 거래되는 가격이 10억 이상이고, 과천은 15억, 16억, 18억 그 정도 가격대고, 그 수지도 8억 5천 거래되는 게 지금 나오는 가격이 12억, 10억까지 거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 정도로 가격이 서울 근접이 가능한, 서울 도심으로 근접이 가능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이제 10억이다.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죠. 이제 10억이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지역들은 A급지죠. A급지.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수도권 시장은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면서 갭매우기를 할 것이다. 자, 이제 그러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수도권 외곽 시장에도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자, 그러한 바람이 부는 곳이 바로 이제 수원의 영통이죠. 수원의 영통이 지금 상승률로 보면 거의 몇인가요? 한 5위 안에 들겠죠. 지금 그럴 정도로 수원의 영통, 수원 쪽에도 물량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왔죠.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서울 중심도 요즘 매물이 없고 폭등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이 없으니까 하나 나오면 하나 거래되면 그게 호가가 돼서 또 높이 나오고 그런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만 해도 서울 쪽은 그랬지만 수도권 쪽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쪽은 물량이 많았죠. 작년만 해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자, 보시죠. 경기도 쪽을 보시죠. 자, 보시면 2019년에도 과다 공급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과다 공급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과다 공급. 2022년에도 줄어들고. 자, 근데 이제 서울 쪽이 물량이 없는 거죠. 서울 쪽이. 자, 서울 쪽이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 수도권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공급 물량은 하나로 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 선생님 말에 의하면 닫힌 세계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자,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함께 움직인다.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고 지금 수도권 시장에도 신축 위주. 자, 수도권 시장은 이제 신축으로 이제 일단 제한을 하셔야 되고, 신축 또는 준신축 개념으로 물량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다. 자, 보시고 A급지에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봤고, 오늘은 B급지에서 한번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나 시흥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은 이제 A급지는 아니죠. 수도권 시장으로 볼 때 이제 B급지인데, 그 B급지의 시장에서 이제 입주를 앞둔 분양권들이, 거래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 자,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한번 은계지구부터 보시죠. 은계지구가 이게 5구가 1억까지 나오네요. 1억도 넘네요. 5구가 1억이 넘고, 8사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8사가 5층이 8,700 나오는 물량이 1억, 한 8,700에서 1억 정도. 1억이 넘는 것도 있겠죠. 한 8,700.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억 2천짜리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량이 별로 없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연초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 4, 5천 정도만 샀는데 지금 거의 1억이 됐다는 겁니다. 1억이. 자, 이 대하 역세권이니까 여기서 여기 아파트에서 여기까지는 불과 한 5분 거리 되려나요? 그 정도 역세권이니까 강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풍경채 한번 보시죠. 은계지구 내에 있는 풍경채. 자, 이 아파트들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다 팔려가지고 매물이 없습니다. 실제로 매물이 없습니다. 자, 보면 1억 3천에도 나오고, 프리미엄이 1억 3천이라는 겁니다. 2층이 1억 3천이네요. 중층 1억 3천이면 4억 9,800, 거의 5억이네요. 여기에 발코니 비용까지 포함하면 5억 1천 이상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지역, B급지도 5억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축 기준으로 5억이다. B급지도. 자, 그것도 매물이 말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은계지구의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으로 보면 대장이죠. 시흥 센트럴 프루지오. 여기도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자, 5구가 1억 5천 정도, P가 1억 3천, 그리고 84가 1억 3천 정도, 뭐 5억 한 4천까지 가겠네요. 이제 발코니 비용까지 합치면 5억 3천에서 4천 정도. 자, 그 정도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대형 평수가는 한 그 42평짜리인가요? 42평짜리는 6억 5천, P가 1억 5천 정도 하네요. 5억 5천. 자,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5억 5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흥 센트럴 프리지오는 이 앞에 구도심 상권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권이 근접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롯데마트 있고, 자, 그런 점이 이제 강점이라 가격이 이제 비싼 거죠. 가격이 제일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초등학교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우미린 퍼스트 1차 보시죠. 이 지역도 여기도 이제 거래가 나오는 가격이 매매가 된 게 하나 있네요. 6억 8천. 여기 한 44평짜리 같은데 6억 8천에 하나 팔렸네요. 자, 팔렸다고 거래 완료가 뜨네요. 7억에도 하나 팔렸네요. 자, 7억에 거래된다. 44평이. 그리고 40평짜리가 6억 5천 정도에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시세가 되는 거죠. 이거 입주할 때 한 4억 5천. 그러니까 입주 후 1년 됐나요?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가격이 거의 2억이 올랐네요. 2억이. 자, 입주할 때 사신 분들은 돈을 버는 거죠. 입주할 때. 자, 이런 그 신축 물량들은 이렇게 입주할 때 투자자들이 등기치지 않고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때 사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B급지가 5억대로 올라왔다. 84 기준으로 5억대로 올라왔고 매물도 말라가고 있다. 자,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물량이 아까도 봤듯이 2022년까지는 물량이 모자랍니다. 2023년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량이 모자르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물량이 마른다면 가격은 빠지기가 힘들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현지구 한번 보시죠. 자, 트리플 역세권의 장현지구. 여기 지역도 지금 핫하죠. 자, 핫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이제 그 시흥이 내년 5월, 6월, 7월 내년까지는 물량이 많습니다. 자, 물량이 많으니까, 자, 그때 쏟아질 때, 그때 물량이 뭐 싸게 쏟아지면, 싸게 나오면 그때 사시라는 거죠. 자, 지금 사셔도 되고 그때 사셔도 되고, 자,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제일풍경채, 인기 있는 아파트죠. 이거 이제 연초에 한 5천 했었죠, 프리미엄이.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하고 1억 7,800, 거의 1억 8천이네요. 한 1억 5천 6백, 1억 4천 4백. 자,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장현지구 풍경채도 7천, 5억 7천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발코니 비용까지 합쳐서 5억 7천이다. 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니까, 자, 5억 7천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은계지구보다도 평균 봐서 시흥 센트럴 프리지오와는 가격이 비슷한데 두산 2부 대하 역세권하고는 한 7천 정도 차이가 난다. 자, 그렇게 가격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역세권이 아니니까 또 인프라 시설도 신도시 초기니까 약하니까 이제 시세는 좀 약하겠죠. 5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자, 그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시흥의 은기지구를 제 블로그에서 소개할 때 저한테 이제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84 기준으로 3억 5천, 뭐 3억 2천 그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5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4억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5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그걸 물어봤고, 자, 우미린 퍼스트 40평 기준으로는 이게 5억을 갈까요? 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5억에 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됐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5억은 걱정도 하지 말아라. 6억도 간다. 라고 이제 답을 해드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급등을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럼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죠. 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을까? 자, 그것은, 자, 우리가 서울 수도권 시장, 최소한 서울 수도권 시장, 뭐 지방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공급량을 가지고 시장을 본다는 거죠. 자, 서울 수도권 시장의 공급량이 모자랐다는 거죠. 자, 아까 봤듯이 서울 시장의 공급량이 내년부터 모자른다. 자, 그러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 그 강남, 마용성, 그 다음에 강북의 역세권 아파트들이 뭐 10억 이상, 12억 막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여파로 또 그 수도권 관문에 있는 서울 관문에 있는 핵심 지역, 뭐 과천, 광명, 용인, 수지, 분당 뭐 그런 지역이 또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게 10억 이상 간다. 자, 그 얘기가 나왔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B급지를 알아봤는데 그 영향이 바로 이 B급지에 영향을 준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B급지에도 바로 공급 감소로 인해서 매물이 말라가면서 이제 5억으로 가볍게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역세권 아파트 아니면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5억에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 역세권은 5억 5천 이상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현지구는 이제 거의 뭐 5억 8천, 뭐 6억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자, 그것은 이제 공급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시장은 뭐 투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자체는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 뭐 울산 정도는 투기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지만은 이런 그 서울 수도권 시장 그것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급등한 요인에는 바로 공급량이 모자랐다. 자, 공급량이 앞으로 모자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영향권에 안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 초저금리.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공급량이 모자라도 내가 사업 가던 게 5억, 6억을 주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던 돈이 지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없던 돈이. 자, 그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은행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은행에서 옛날에 2억을 가져올 때와 4%, 5%일 때 금리와 지금 2.5%에서 3%일 때 금리는 틀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볍게 땡겨올 수 있는 거죠. 2억을. 자,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되면서 그 매물이 말라가는 겁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올 초 한 중반 5월, 6월까지만 해도 여기 두산 위브 여기 물량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이편한 세상도 뭐 4억 3천, 5천 뭐 많았지 않습니까? 풍경채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물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입점에서 물량 말랐고, 여기는 아직 입주도 시작 안 했는데 거의 물량이 말랐고, 풍경채도.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위브도 거의 물량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그러한 시장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히. 자, 서울은 앞으로 최소한 상기 신도시가 나올 때까지는 물량이 말릴 수밖에 없다. 물량의 공급이 모자르다. 자,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전문가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그러한 기준을 갖고 아파트를 선취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기준이 없는 무주택자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자,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흥의 105 신도시를 한번 보시죠. 자, 105 신도시는 주변 신도시 또는 그 시흥에서 뭐 송도만큼이야 뭐 못하지만 송도는 워낙 뭐 인프라가 완벽한 도시니까 이 주변 신도시에서 가장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뭐 거의 이제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인프라들이 거의 뭐 만들어 가는 중이죠. 뭐 아직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기타 시설들은 아직 안 들어왔고 이 서울대 캠퍼스도 아직 조성 중이고 병원도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뭐 갈 길은 멀긴 한데 그래도 뭐 최소한 생활에 불편함은 없다. 그리고 워낙 상권이 컴팩트하게 잘 돼 있다. 자, 여기 뭐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여기 영화관도 한 2개 있고 여기 뭐 아비뉴 프랑 거리도 있고 자, 불편함이 없는 도시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거대한 생명공원 또는 수변공원 뭐 경치가 좋죠. 이 도시는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도시의 그 가치를 이 105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치를 좀 정확히 알려면 이 시흥에 있는 105 신도시다. 그렇게 판단하면 이 도시를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입지를 보시면 아십니다. 입지가 자, 보십시오. 여기에 송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천 남동공단 논현지구 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밑에는 뭐 이제 정왕 구도심 시화공단
어떤 직주 접근성이 강한 거죠. 그리고 옆에는 안산. 자, 이렇게 거대한 그 뭐랄까요? 중소도시 또는 또 광역도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 살면서 시흥응계지구의 인프라를 이용하진 않겠죠. 자, 이 도시에 살면서 송도로 가겠죠. 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겠죠. 여기 병원도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안산에 있는 또 시설들을 이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인천에 있는 노년지구에 또 뭐 유치원을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 노년지구에 있는 또 인프라들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여기 출퇴근을 하겠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그 구성원이 그렇겠죠. 그리고 안산으로 출근하시는 분, 인천으로 출근하시는 분, 송도로 출근하시는 분,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는 행정구역은 시흥이지만 어떤 전체 이 주변 도시의 어떤 인프라와 어떤 그 직주 접근 그런 거를 볼 때는 이 도시가 바로 이제 이러한 도시의 중심에 있다. 자, 인천과 안산 그 중심에 있어서 사통팔달의 지역이 아닌가, 사통팔달의 입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이런 IC, 정황 IC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야 이 지역이 제대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직주적성이 강하다는 거죠. 직주적성이 강한 거, 자족 기능이 좋다는 거죠. 아마 이제 여기 서울대 캠퍼스 들어오고, 뭐 연구단지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배드타운으로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배드타운이 아니라는 거죠. 밑에 또 시야공단이 있으니까 직주적성이 강한 자족 기능의 도시이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백요대교가 또 들었으면 송도의 인프라도 한 10분 거리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커다란 호재죠. 이거 백요대교는 커다란 시행의 호재가 될 수 있다. 105 신도시는 교통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저희 장현지구나 은계지구에 비해선 역세권이 아니죠. 여기 오이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5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백운역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백운역이 월판선이 만들어지는데 월판선도 또 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물론 이 월판선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105의 커다란 호재죠. 말 그대로 이러한 정주 요건에 여기 월판선이 들어온다. 엄청난 호재죠. 이 판교까지 한 30분 거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또 불편하니까 월판선을 끌어주든지 아니면 뭐 신안산선을 끌어주든지 그래서 이 105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105역 추진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유치가 된다면 이 도시는 뭐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죠.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죠. 시흥에서도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하나,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로 가는 광역버스 하나. 자, 그것으로 이제 어떤 그 서울의 접근성은 강화시켜놨다. 접근성은 편해졌다. 서울대역까지 여기서 한 40분 거리, 2호선까지죠. 40분 거리. 여기 중앙공원에서 한 40분 거리.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서는 한 30분 거리.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서울의 접근성도 좋다. 자,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도 자 보시면 이 이제 호반 서밋이 이제 마지막 입주한 아파트인데, 자 마지막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84 기준으로 마지막 입주한 게 뭐 4억 한 6천, 4억 6천 정도, 뭐 5억 중간에 5억짜리도 한두 번 찍은 것 같은데, 자 일단 평균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억 6천 정도,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겠죠. 뭐냐면 3억 9천짜리도 있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니까 5억이 넘게 나오는 거죠. 뭐 5억 7천, 5억 3천 이게 뭐 실거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호가가 물량이 공급이 끝나니까 이렇게 호가를 던지는 거죠. 뭐 사라 이거죠. 이 가격이 본인들은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래가 어느 적정 가격을 맞춰지겠죠. 자, 일단은 호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C2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2도 뭐 5억 7천, 5억 5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억 8천. 자, 이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도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여기도 이제 양도세 물량이 끝나면서 2년 되면서 매물들이 지난번까지 많았습니다. 여기도 많았는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 지역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형평수들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보십시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자, 거래가 11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자, 여기도 역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자, 물량이 2지역까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울로 보면
가장 시흥으로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물량도 빠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물량이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요가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도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허반 서밋 이거 입주할 때 뭐랄까 투자자들이 작년인가요? 그 2018년도에 막 뜨거울 때 들어왔었죠. 들어왔을 때 샀던 분들이 손절 치고 나갔습니다. 막 프리미엄 2천, 3천에 막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분양가가 3억 5천이었으니까 3억 5천이 이제 저기 발코니까지 합쳐가지고 저 그거 3억 7천, 8천에 막 산 거죠. 자, 그 사람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 먹었겠습니까? 최소한 1억을 먹은 거죠. 1억을. 자, 그때 사신 분들은 최소한 1억을 먹은 겁니다. 자, 그때가 철의 찬스였죠. 자, 우리가 서울 수도권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그 중심에서 폭등을 하면서 그 서울 외곽의 그 수도권 핵심 입지가 또 한 10억대 올라섰고, 자, 그리고 B급지도 이제 5억대에서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 자, 5억대에서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22년부터는 물량이 모자라는 구간에 들어선다. 자,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선반영돼서 그 선반영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부가 바로 이제 이런 분위기, 지금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인지를 한 겁니다. 인지를 해서 다음 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다주택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들어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그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거죠. 전부 영통지구, 수은행 영통지구 가서 갭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갭 투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기도는 갭 투자하기 좋으니까 전세 가격이 세고, 일산도 뭐 조정지구 풀어주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갭 투자에 대해서 다주택자에서 규제가 들어온다. 벌써 이제 취득세를 4주택 이상에는 4%를 부과하면서, 자, 그러한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자, 그런데 시장은 그러한 규제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매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서울 수도권 시장은 공급이 과잉입니다. 과잉인데도 벌써 이렇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주택자들은 이런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B급지 신축이 5억대에 올라섰다. 그것도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 자,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